네,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입니다. 자, 상가주택이 있는 경우를 이제 제가 사례로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 꼭 주의할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우리가 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택. 주택이 당신 몇 채입니까? 라고 하면 아파트면 몇 채? 어, 주로 아파트. 단독주택. 그죠? 주택 보면은 다가구, 다세대. 자, 우리가 주택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몇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나 몇 채인데?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주택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를 받잖아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무사 하면서 가장 억울했던 뭐 사례들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아니다. 과세다. 그러면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억울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과세돼서 세금이 뭐 100만 원이면 뭐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1억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죠. 의사결정을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판단한 거고 평생 억울해할 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 두 번 정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건 이제 세무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아니고요. 납세자들이 대부분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건 과세입니다 해서 억대 고지서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이제 쫓아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과세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 세무사한테 갈 때도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 도시에서 뭐 한 10년 이상 살았어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리고 요건 이제 한 9억 정도 합니다. 그럼 9억에 팔면 세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1세 1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60세, 65세군요. 50세, 65세. 10년 전에요. 한 2억 주고 이렇게 조그만 상가를 하나 샀어요. 상가를 하나 샀고요. 요 상가는 1층에 뭐 튀김집, 2층 이쪽 한쪽은 뭐 호프집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2층도 어, 통으로 100만 원에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이 도시에 있는 이 집이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쪽 2층에 당신이 예전에 살았던 요 2층, 당신이 한 번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요 2층에 요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1세대 2주택자가 돼서요. 당신이 9억 주고 팔았던 곡에 대한 세금을 몽땅 내야 됩니다. 1억. 이런 끔찍한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죠. 그럼 납세자는 그거 얼마짜리 되지도 않고 뭐 이런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주택인 겁니다. 여기가 상가 주택. 그래서 세무서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택이 이제 실제로는 아니고요. 1층. 요 2층에 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 2층의 주택. 이게 실제 사람이 전입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또 전입하고 살지는 않더라도 실제 이렇게 개별주택 가액, 주택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액이 이렇게 고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시가 돼요. 금액이 얼마 크진 않지만 2주택에 해당돼서 세금을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다. 금액이 크지 않는데 이걸 왜 세금을 부과하냐라고 하지만 여기 주택에 해당이 돼버리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년간 이렇게 상가로 알고 상가로 월세만 이걸 같이 통으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상가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팔고 나서 세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상가가 있는 경우 고게 팔기 전에요.
내 집 팔기 전에 꼭 건축물 대장도 떼보고 개별 주택 가격 요것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1가구 2주택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례에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를 매매를 했어요.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소명을 하면 되겠죠. 소명을 하면 돼요. 근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 팔고 나서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고 나서는. 두 번째는 지금 매매 전이다. 매매 전인데 우연히 여기가 뭐 어떻게 됐든 세무 상담을 했던 이게 주택인 걸 알았다라는 건데, 아, 주택인 걸 알았다. 오, 큰일 날 뻔했다. 요거 팔 때 세금을 비과세를 못 받을 뻔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걸 먼저 팔아요. 요 상가를 먼저 팔면은 1세대 1주택이 되겠죠. 요 집 하나만 남으니까. 두 번째는 요 상가의 2층 있죠. 요 상가가 안 팔린다 그러면 요 2층 요 주택 부분이 지금 문제잖아요. 주택 부분을 볼까요? 요 2층 여기가 지금 현재 주택이잖아요.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없애면 되는데 요 건물을 뭐 2층을 뜯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용도 변경, 즉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변경 가능하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고요. 변경을 해서 해야 되고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지역이다.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축사한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다가 이제 주택이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있죠.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주시면 돼요. 임대. 그러니까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가령 뭡니까? 뭐 도소매하는 업체다. 그럼 사업자들한테 임대를 해줘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을 다른 용도로 사업장으로 쓴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건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제가 조그만한 게 나중에 이 큰 부동산을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